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의 한진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세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의 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까요? 보시는 그림은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뇌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왼쪽이 사람의 이마 부분이 되겠고요. 슬라이드 오른쪽이 사람의 뒷면, 등 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신체 장기 중 가장 복잡한 기관 중 하나로 여러 세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우리 뇌의 가장 바깥쪽 영역인 대뇌 피질과 목 뒤쪽과 가까운 소뇌를 대표적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성인의 뇌 무게는 약 1.5kg 정도에 달하고요. 거의 1000억 개에 달하는 매우 많은 수의 신경세포와 그에 준하는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기와 구조를 가지는 성인의 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뇌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정 후에 약 28일 또는 29일이 지난 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앞에서 보았던 그림 속의 뇌 구조가 모두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 형성을 위한 큰 틀은 이미 잡혀져 있게 되는데요. 배아가 발달을 해서 8주가 지나면 태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태아 발달 단계에서는 태아의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뇌도 점점 커지게 되고 뇌 내부의 구조들도 형성이 됩니다. 임신 9개월 차가 되면 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이 되는데요. 태어나기 직전 태아의 뇌는 비록 그 크기는 성인의 뇌 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성인의 뇌와 매우 흡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도 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11세에서 14세까지 뇌가 성장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뇌의 크기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태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기 뇌 발달은 급격한 수의 뇌세포수 증가와 뇌세포수 증가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증가한 뇌세포로부터 분화한 신경세포는 뇌 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뇌 발달 초반에는 신경세포 자체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신경세포의 시냅스도 과량으로 만들게 되는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필요 없는 신경세포나 시냅스는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포 사멸이나 시냅스 가지치기는 출생 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특히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경세포의 수초화는 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초화가 뇌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태아기 뇌에서 세포가 증식을 하고 신경세포가 분화하여 대뇌 구조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는 세포가 배아 초기에 생성되는 신경줄기 세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경줄기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자가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클론을 만들어내고 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경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 생성이 된 신경세포들은 기존의 구조를 타고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여서 대뇌 신경세포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태아기 뇌 신경세포 생성 및 발달은 성인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친구들이랑 이런 농담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농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머리 때리지 마. 신경세포 죽는단 말이야. 신경세포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데 그럼 머리가 나빠질 텐데 머리를 보호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의 생성은 정말 태아기 때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에는 큰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뇌는 두개골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맞는다고 해서 우리 신경세포가 사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상당수의 신경세포가 태아기에 만들어졌지만 성인의 뇌 일부 지역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는 약 20여 년 전인 1998년에 네이처의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연구진은 암 진단을 목적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BRDU라는 물질을 주입받았던 환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사후 뇌조직을 이용하여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BRDU라는 물질은 우리 유전체를 구성하는 ATGC 중에서 T로 표현이 되는 티미딘의 유사체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DNA가 복제되는 S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에 티미딘 대신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포가 BRDU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BRDU가 주입되었을 당시 세포가 분열을 위해서 DNA를 합성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면역 염색법이라고 하는 실험 기법을 활용해서 일부 뇌세포의 유전체에 BRDU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의 표지 단백질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뇌세포에서 BRDU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진은 해당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진은 BRDU를 사람의 해마 지역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면역 염색법을 통해서 신경세포 표지 마커인 UN과 그리고 신경교세포의 마커인 GFAP를 이용을 해서 어떤 종류의 세포가 BRDU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RDU를 갖고 있는 세포 그리고 각각의 그 신경표지 마커를 이용을 해서 확인한 결과 이 연구진들은 신경세포가 특이적으로 BRDU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할을 마친 신경세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시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BRDU를 포함하고 있는 신경세포는 분열을 하고 있던 세포, 아마도 신경줄기 세포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RDU를 포함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발견된 뇌 지역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마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닷속 생물체인 해마와 그 형태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부분이 우리 뇌 속의 해마가 되겠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척추 동물에서
그 기능 및 형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 연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생쥐나 아니면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생쥐의 해마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여드린 그림은 생쥐의 해마의 구조를 이제 도식화하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성체 신경줄기세포의 경우에는 과립화 구역이라고 하는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해마 내에 존재하는 그 성체 신경줄기세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경세포를 사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마 내에 존재하는 성체 신경줄기세포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신경줄기세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해마 내에 치아이랑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왼쪽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남아서 이 부분에 신경세포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해마 내 성체 신경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형 그리고 제2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형은 천천히 분열을 하면서 자가 복제를 하여 클론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제1형 신경줄기세포는 제2형 신경줄기세포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2형 신경줄기세포는 신경모세포라고도 이제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1형 신경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가 복제를 하여 클론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1형 신경줄기세포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분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2형 신경줄기세포 단계에서는 세포의 운명이 거의 결정된 상황으로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제1형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신경세포뿐만이 아니라 신경교세포로 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했던 태아기의 뇌신경세포 이동과는 달리 성체 해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신경세포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이런 과립형,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그 세포 형태를 가지는 과립형 신경세포층에 더해지게 됩니다. 분할을 시작한 지 약 2달 정도가 되면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는 형태학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기존에 있었던 신경세포와는 별로 형태학적으로는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로 그 생쥐의 뇌에서 실험을 해서 새로 생성이 된 신경세포를 이제 표지를 해놓은 건데요. 다양한 실험 기법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신경세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지가 된 신경세포들은 태어난 지 약 2달가량이 된 그런 신경세포가 되겠고요. 여기 빨강색으로 보이는 신경세포들은 태어난 지 아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성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마 내에서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경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실 수 있을까요? 이 A열에 있는 물건들과 B열에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리 인형 같은 경우는 둘 다 오리 인형인데 각도가 살짝 달라져 있고요. 스위치도 같은 스위치인데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고요. 근데 이 로프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일한 로프이긴 한데 사실 서로 다른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 물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해내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해마에서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도표로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물체이지만 그 유사한 물체의 서로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거를 구분해내는 능력, 그리고 뭔가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물건이긴 하지만 그 유사점을 찾아서 이거를 공통점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새로 생성된 해마의 성체 해마에서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체 해마에서 생성되는 신경줄기 세포가 어떤 패턴의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런 차이점을 구분해내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마 내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만이 이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신경세포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뭔가 제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해마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여드린 논문은 2018년도에 네이처에 게재가 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게재한 연구진은 사람의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은 청소년기 때까지이다 라며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성인 해마 신경세포 생성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논문에 실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이 논쟁은 다시 이제 가라앉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받아들이는 내용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었냐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인의 해마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인 해마에서 생성되는 신경세포만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지만 여러 질병과 관련하여 해마 신경세포 생성의 중요성은 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울증, 노화, 알츠하이머병에서는 해마 신경세포 생성이 감소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병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동물 연구에 따르면 해마 신경세포 생성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질병의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점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활발한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이 늘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해마 내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과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사실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 신경세포들이 기존에 있던 신경세포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신경세포가 많은데 기존에 있는 신경세포와 연결이 어긋나면서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을 제외하고는 해마 내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은 대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신경세포를 해마 내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고 즐거운 환경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등은 신경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 해마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경세포를 공급하면서 오래도록 해마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즐겁게 많은 것을 배우시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셔서 건강한 해마를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